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미래의 주역인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 고흥, 목포 등 전남 각지에서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꾸러미부터 청소년의 꿈을 북돋기 위한 장학금까지 다양한 기부가 진행됐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전남 곳곳에서 청소년을 지원하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 지역본부는 지역 아동들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선사하고자 2023 순천시와 함께하는 산타 원정대 행사를 열었습니다. 후원자들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산타가 되어 희망을 담은 메시지와 함께 여성 청소년 필수 용품을 직접 포장해 선물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했습니다. 고흥구는 지역 저소득 중고등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예체능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등 10명에게 꿈나무 장학금을 수여하고 미래 인재들의 꿈을 향한 활약을 격려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남 미래교육재단, 목포시 부주장학회,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등 전남 각지에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장학금 전달식이 열려 지역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시의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이 완공됐습니다. 한국 해비타트 전남 동부지회와 여수광양항만공사, 포스코 등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건립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부터 1,600여 명의 참여로 지어진 건물은 10세대의 보금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황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의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 주거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새 보금자리가 완공됐습니다. 한국 해비타트 전남 동부지회는 지난 4월 희망의 집 짓기에 착수했고 완공까지 8개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포스코를 비롯한 지역기업과 자원봉사자 등 1,600여 명이 참여해 따뜻한 나눔을 함께했습니다. 이달 완공된 건축물은 2개 동 3층 규모로 10세대의 입주가 가능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한국 해비타트 전남 동부지회, 여수광양항만공사, 포스코 등은 앞으로도 주거 소외계층을 위한 집짓기, 집수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2025 문화관광축제 25곳을 선정했습니다. 전남에서는 4곳이 포함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숫자가 지정됐습니다. 2년 동안의 국비 지원과 함께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전남의 문화관광축제 4곳의 소식 김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자원, 지역 특산물,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전국 1,200여 개 축제 가운데 25곳을 2024-2025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했습니다. 전남에서는 보성 다향대축제, 영암 왕인문화제, 정남진 장흥물축제가 지난 2020-2023 문화관광축제에 이어 재지정됐으며 목포 한국축제가 올해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정남진 장흥물축제는 콘텐츠의 차별성과 지역 주민의 참여도에서 높은 평점을 받는 등 종합평가 상위 3개 축제 안에 들어 문체부 장관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목포 항구축제는 국내 유일한 항구축제로 전통 어시장 파시를 활용한 특색 있는 콘텐츠와 역사성을 인정받아 문화관광축제에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축제들은 2년 동안 국비 지원과 함께 홍보, 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돼 한국을 넘어 세계가 찾는 축제로 비상할 것이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시군청사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면서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도 합니다. 순천시는 생태적이고 실용적인 청사, 시민에게 열린 청사라는 비전을 갖고 신청사 건립에 나섰습니다. 신청사는 생태도시 순천의 명성에 걸맞게
초록의 공원을 품은 모습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기공식 현장에 황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시 청사는 50여 년 연식으로 건물 안전등급이 C에서 D등급이며 장애인 시설이 없고 공간의 부족으로 일부 실과가 흩어져 있는 등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순천시는 생태도시의 이름에 걸맞게 시민들을 위한 공원과 북카페를 품은 연면적 47,048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신청사 건립에 나섰습니다. 공사기간은 2년으로 오는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문화건강센터와 시청 별관, 팔마체육관 등으로 흩어져 있는 8개 외청도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기존 청사는 신청사 입주 이후 오는 2026년 철거에 들어가며 지상에는 생태공원과 시민광장을 조성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합니다. 신청사 건축과 함께 문화스테이션, 수변 상권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함께 추진돼 원도심에 활력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도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 광주시, 울산시 등 남부권 5개 시도와 함께 10년간 총 3조 원을 투자하는 단계별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부터 남해안관광벨트 외에 뭔가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국민들의 또 외국분들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정말 남해안 남북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이 이렇게 확정돼서 정말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남북권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원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잘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이번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몇 개년 계획으로 상당한 예산도 투자해서 정말 이제 관광도 관광이지만 지역 문화도 살리고 인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는 2024년부터 4년간 해남, 순천, 강진 등에서 29개 사업 6,376억 원이 투자됩니다. 이번 개발 사업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을 비롯한 다도해 등 천혜의 자연과 역사, 문화자원을 품은 전남 남부권이 세계적 관광명소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절기 급격한 추위로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남 각지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전남도 약사회는 1,391명 회원의 정성으로 마련한 2,200만 원 상당의 겨울 레일을 지역 요양시설 어르신들께 기부했습니다. 광양시는 자원 순환과 나눔을 함께하고자 이달 11일부터 28일까지 시청 현관에서 물품을 기부받았고 내년 1월 8일에 판매해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에서는 백미 200포, 김치 등 식품 3톤 등 다양한 나눔으로 이웃사랑에 동참하는 열기가 사랑의 온도탑에 온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동부청사 소식입니다. 전남 동부청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는 창구인 주민소통 열린강좌를 17회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열린강좌는 현대 사회 범죄 유형과 심리를 주제로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희룡 교수로부터 생활 속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범죄의 종류와 예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소개했습니다. 주민소통 열린광자는 지역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강좌를 제공해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성군 소식입니다. 보성군은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 친화도시를 목표로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주거 지원 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뿐 아니라 청년 공동체 네트워킹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군은 전남형 청년 공동체 6팀, 보성군 모닥모닥 동아리 5팀, 청년협의체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암산 자연휴양림에서 2023년 청년 공동체 활성화 성과 공유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년의 살자리, 놀자리, 일자리, 설자리 정책 추진을 다짐하는 청년 친화도시 선포식을 진행하고 앞으로 지역 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곳곳의 소식을 지도를 통해 전하는 알고 보면 보인다 정유정 아나운서입니다. 알고 보면 보인다 톡톡 스마일 지도 주간 문화 지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여행지 여수입니다. 최근 민화로 주목받고 있는 전시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볼까요? 오는 1월 21일까지 달빛 갤러리에서 최혜경 작가의 우리 그림 민화 한올 한점전이 열립니다. 민화는 민중의 그림, 백성들의 그림이라고 불리는데요. 실용성과 소박함이 묻어있는가 하면 뽐내고자 하는 화려함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다채로운 소재로 현대적 감각을 더해 전통 기법을 고수한 민화 30여 점을 선보이니까요. 꼭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이라면 아나운서가 골라주는 금주 추천도서 들어보실래요? 독서와 예술을 사랑하는 문화인이라면 여기 솔깃할 만한 책이 있습니다. 이번 주 소개해드릴 도서 문소영 작가의 명화 독서입니다. 책의 저자는 그동안 시각문화의 숨은 이야기를 꾸준히 풀어왔는데요. 명화 한 점을 꺼내놓고 그와 관련된 고전을 펼치는 형식으로 서술합니다.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그려진 그림들도 다루지만 대부분은 저자가 사회, 경제, 정치사적으로 연계시킨 그림이 등장합니다. 이 책을 통해 명화로 고전을 읽어내고 나면 작품의 메시지는 자연히 인생을 살아내는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세상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한편의 추상화를 이해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서로 마주하며 펼치는 이 책을 통해 문학으로 인생을 읽어보는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알고 보면 보이는 스마일 지도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남 지역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교육청은 2023 학생 저자대기 프로젝트를 운영해 전남의 학생과 교연이 쓴 시, 소설, 그림책 등 18편을 출간했습니다. 출간 기념회에서는 만학도 할머니, 전교생 31명인 작은 학교의 학생 등 다채로운 저자들이 직접 책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 독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6일 선소유적 진해에 문화유산과 관광을 접목시킨 선소 테마정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선소 테마정원은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195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의 선소 테마 영상 전시관과 한옥 화장실, 산책로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목포경찰서는 광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교통안전과 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겨울철 안전보행 3원칙을 비롯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 등을 알려드리며 범죄와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피해 예방에 힘썼습니다. 영암군 보건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전신장애인을 위한 마음건강고실 작품전, 우리들의 소소한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장애인들의 도자기 공예, 팝아트 등 3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며 장애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의 정신질환 인식 개선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장흥군은 올 한 해 시각장애인 가정, 장고장 수리,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 편의 지원, 뇌변병 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장애아동 수당 미수급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 정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평군 가족센터는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10가정을 선정해 한평 자연생태 글램핑, 오토 캠핑장에서 1박 2일 캠핑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참여한 가족들은 전문 강사로부터
공감적인 의사소통의 기술을 배우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유진희 아나운서가 세계의 복지 제도를 소개합니다. 선진국들의 다양한 복지 모델을 알아보는 글로벌 웰페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프랑스의 장애인 복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뉴질랜드의 노인 복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뉴질랜드는 복지 선진국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 위기 상황에서도 뉴질랜드의 복지 제도가 큰 빛을 발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었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며 최근 가장 화두가 된 노인 복지에 대해 과연 뉴질랜드는 어떤 복지 정책을 펼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뉴질랜드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 기초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단지 뉴질랜드에 거주하기만 하면 세금 납부 기록과 무관하게 노인연금을 지급하는데요. New Zealand provides superannuation, also known as the NZ Super, for New Zealanders to receive a fortnightly payment from the government under Universal Public Pension Scheme. 뉴질랜드 정부는 노령연금과 함께 키위세이버이라고 불리는 퇴직연금 제도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공적연금 제도는 전 국민이 해당 연령이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연금이지만 키위세이버 제도는 국가가 직업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주는 연금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뉴질랜드 노인들 중에는 기초 노령연금과 키위세이버 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은 노년층 인구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뉴질랜드의 연금 정책은 가입기간, 납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국가에서 보장해주기에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 또한 고령사회를 지나며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져가는 요즘인데요. 한국의 모든 노년층이 아름답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글로벌 웰페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가 소식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자연 속 야생화의 모습을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꽃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안에 자연의 생명력이 보입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작은 꽃을 통해 작품의 진솔한 대화와 사랑의 언어를 담는 이윤숙 작가를 만나러 유진희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사냐에서 혹독한 계절을 이기고 피어나는 야생화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피어나는 야생화의 선연한 아름다움이 주는 희망을 표현합니다. 일상 속 순간들을 포착해 작아 보이지만 서로 함께하는 야생화와 닮은 민중의 모습을 그립니다. 이윤숙 작가는 끈질긴 고난과 치열한 싸움 끝에 돋아나는 야생화의 생명력을 통해 민중의 성장과 결실을 보여줍니다.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며 지친 민중에게 들꽃이 지닌 희망의 빛깔을 통해 우리네 삶에 부족한 진솔한 대화와 사랑의 언어를 일깨워주며 작품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화선지의 수묵 채색 기법으로 은은하지만 선과 여백을 강조하는 수묵 정신을 표현하며 야생화의 생명력을 통해 민중에게 활기를 전합니다. 작가는 야생화를 바라보며 느끼는 생기와 감동을 숨기지 않고 표현합니다. 홀로 피어나 어느덧 천지만물과 어울려 춤을 추는 풀꽃들을 통해 자유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야생화는 우리의 정서가 담긴 한지에 선과 여백이 들어있는 기운 생동으로 표현한 게 가장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자연을 위해서 산과 들로 시간만 나면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제2, 제3으로 예술로 승화하는 과정을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생성과 성장 그리고 소멸을 이루어내는 들꽃의 영감을 받아 때론 누구보다 혹독한 시련의 세월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를 모든 이에게 애정을 표현합니다.
자연 속 들꽃의 생명력을 통해 작가 자신에게 전해지는 감동을 예술로 드러냅니다. 자연과 어울려 춤을 추는 꽃들의 향연을 통해 작가 내면에 꽃이 일어나 동참하는 것을 화선지에 표현합니다. 들꽃 한 잎 한 잎이 깨어나는 것을 보며 활기찬 기운 생동이 넘치는 미래를 꿈꿉니다. 이윤숙 작가는 혹독한 사냐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야생화의 생명력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들꽃은 우리네 삶에 필요한 진솔한 대화와 사랑의 언어를 일깨워주는 자연의 선물이라며 꽃이 전하는 감동과 자유에 주목하며 이를 작품으로 표현합니다. 자연물의 생성과 성장, 그리고 소멸이 함께 일어나는 순환의 고리를 작품에 녹여내는 작가는 일상을 살아가며 때론 지치기도 하는 우리의 삶에 오늘도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복지TV 뉴스 유진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소식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는 한 주 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2월 마지막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